지난 10년 동안 연속해서 오스트리아가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 1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 컨설팅 업체 머서가 2019년 발표한 자료인데 순위 선정 기준은 기업이나 기관이 해외 주재원의 적정 임금을 산정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주택, 정치적 안정성, 범죄율, 여가, 대기오염, 사회기반 시설, 건강보험체계, 교육 등 39개 항목으로 나눠 평가했습니다. 근데 사실 2019년 IMF 개인당 소득자를 보면 오스트리아가 13위로 5만 달러, 한국은 27위로 3만 1,000달러예요. 오스트리아가 이제 만약에 달러로 계산하면 한국 돈으로 말하면 6천만 원 정도 개인당 인컴 소득이, 그리고 한국은 한 4천만 원 정도, 3,600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사이입니다. 그러면 사실 오스트리아의 전체 크기는 면적은 414km 제곱으로 한국 서울이 한 600 정도 되거든요. 서울보다 작고요. 그리고 인구는 180만 명 정도, 사실 200만 명 정도인데 그렇게 되면은 서울보다는 확실히 작죠. 물론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단 인구가 적으니까 살기 좋은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시골이 인구가 적어서 살기 좋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인구에 따라서 살기 좋을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은 측면도 있다라는 거죠. 꼭 잘 산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런 오스트리아는 사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보면은 그 사람이 틀린 문제는 자꾸 틀리게 돼요. 시험을 볼 때도. 그리고 운동하는 운동선수도 꼭 자기의 약점이 결국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면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보면 악기의 틀린 부분을 자꾸 틀리게 된대요. 그래서 수없는 노력을 통해서 그거를 극복해야 훌륭한 연주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보면 지난 제가 여기서 15년, 16년 이렇게 오랜 기간 살아봤지만 이곳에서 살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전방위로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고민을 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의견들과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나오는 화재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에 있었던 문제가 되풀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우리와는 조금 자세가 조금 틀린 것 같다. 물론 우리 한국 민족도 대단한 민족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나게 발전하고 성공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그렇지만 비엔나는 오랜 역사가 있고 선진국으로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또 노력을 해온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스트리아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거 비엔나는 이제 유럽에서 특히 1440년에 이곳의 합스부르크 왕가가 비엔나를 중심으로 유럽을 통치했어요. 비엔나가 이렇게 생긴 거는 BC 500년 전에 이곳에 켈트족이 와서 이렇게 세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래서 이쪽 그 합스부르크 왕가의 당시부터 이 민족에서 이제 세계화하는 이제 여기가 문화, 예술 그리고 정치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기가 중심이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차르트라든지 베토벤이라든지 슈베르트, 요한 스트라우스, 당대 세계적인 음악가, 현재에도 세계적으로 알려진 클래식 음악들이 이곳에서 탄생을 했고요. 근데 사실 이곳을 보면 그렇지만은 이상하게 지금 과거 10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연속해서 세계 1위가 되기에는 힘든 지리적 위치예요. 왜 그러냐면 유럽 전체 지도를 보면 비엔나가 가운데 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가운데 있어요. 지리적으로 보면 오스트리아를 보면은 지리적 보면요, 오스트리아의 오른쪽으로는 슬로바키아, 헝가리,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가 있고요. 왼쪽으로는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이렇게 접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접경이 굉장히 많은데 동유럽과 서유럽 가운데 이런 접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동유럽이 그 공산주의 체계가 과거에 됐을 때도 이 체계를 극복한 나라가 오스트리아예요. 그리고 과거에도 오스만 투르크라든지 과거의 터키 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민족들이 굉장히 대단한 그 전투력을 가진 민족들이 동유럽을 다 이기고 이 서유럽으로 침공해 왔을 때 이 농민들과 그리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카톨릭 국가인데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나가서 그 작은 인구, 농민, 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그 전투력이 대단한 그 용병들 그리고 전투 용사들을 무찔렀다는 사실을. 굉장한 나라죠. 그래서 이 오스만 투르크가 서유럽을 침공하지 못하는데 그걸 막는 나라가 바로 오스트리아 비엔나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터키가 EU 가입에 제일 반대하는 나라가 비엔나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비엔나는 이제 좀 사실 이제 비엔나, 특히 오스트리아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은데요. 오스트리아를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헷갈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혼동하는 분들이, 혼동을 갖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오스트리아에는 첫째 호주랑 헷갈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거기 캥거루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사실 오스트리아 유럽이고요. 그리고 캥거루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웃지 못할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뭐 비엔나에 와서 이제 한국에는 유명하잖아요. 비엔나 커피가. 비엔나 커피 달라 그럽니다. 관광객들이. 이제 비엔나 커피는 없습니다. 명칭이. 여기에는 이제 비슷한 커피가 멜랑샤라는 게 있고요. 비엔나 커피 달라고 하시면 절대 모릅니다. 헷갈려요. 주문받는 분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비엔나 소세지입니다. 비엔나 소세지도 명칭이 없습니다. 우리는 비엔나 소세지 어렸을 때 많이 먹었는데요. 정말 맛있죠. 물론 뭐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는 또 먹기가 어려웠던 음식들 중에 하나입니다. 잘 사는 분들은 잘 이제 어린 아이들도 먹지만 우리 시대는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비엔나 소세지를 먹기가 좀 쉽지 않았던. 그렇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소풍을 간다든지 이런 많이들 싸왔어요. 근데 그렇지만 비엔나 소세지 명칭이 없습니다. 이 점도 사실은 우리는 뭐 비엔나 소세지 달라고는 안 줘요. 그냥 프랑크푸르트라든지 뭐 이런 소세지가 있는데 또 뭐 우스개 얘기는 프랑크푸르트에는 또 프랑크푸르트 소세지 명칭이 없다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지만 사실 뭐 비엔나에서는 비엔나에 캥거루가 없다는 거, 오스트리아에도. 비엔나 커피라는 명칭이 없고 비엔나 소세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들어가 보겠는데요. 사람들에게 이제 의식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고 살고 입는 것들만큼 사람들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있어서 의식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젊은 세대들은 모든 게 다 준비된 세대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동물들도 곤충도 물고기도 식물도 다 서식지가 있고 살 곳이 있는데 사실 우리 젊은 세대들 집을 살기는 너무나 어려운 게 지금 한국의 현재 상황이에요. 이 잘못을 누가 한 사람이나 한 정부에게만 돌리기에는 우리 모두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뭐 한 명도 안 되고요. 뭐 굉장히 아주 전 세계에서 가장 OECD 국가 중에서도 낮은 출산율. 어떻게 보면 유럽의 선진국들보다도 낮은 출산율이에요.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인구 절벽이 오고 이제 뭐 노령화 사회가 오기 때문에 한국의 미래는 점점 더 어두워진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출산율 이런 여러 가지에서 우리 서식지, 동물로 말하면 서식지나 곤충으로 하면 서식지처럼 우리에게도 젊은 층들이 살 수 있도록 주택이 안정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한국은 사실 2019년에 보시면 작년도에 보면 한국은행 자료에 보면 주택 집값 상승을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020년에도 그렇고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원인이죠. 심리 자체가 그러니까. 그리고 또 통화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계속.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어느 한 정책보다는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바라보는 정책, 또 우리가 나라들, 우리보다 선진화된 나라들, 선진 정책들을 바로 우리에게 맞추고 도입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설정하면서 큰 시각에서, 큰 틀에서 알아보고, 그리고 당장 또 취해야 될 급한 요소들도, 급한 정책들도 만들어 나가는 두 가지가 뭔가 중장기적인 요소와 단기적인 요소들이 서로 조화를 나누고 혼합되어가는 그런 면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엔나와 서울이 다른 점이 뭘까요? 일단 월세를 보겠습니다. 한국 월세는 비엔나는 한국의 전세 개념이 없습니다. 월세는 비엔나에는 여러 가지 월세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전세는 없지만 우리가 말하는 일반 월세, 한국으로 말하면 달달이 주는 거, 그리고 보증금을 내고 달달이 주는 거죠. 근데 한국의 일반 월세랑 여기 월세는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증금은 뒤에서 보겠지만 3개월 정도가 많습니다. 2개월이나 3개월, 6개월 달라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보증금이. 그리고 달달이 내는 월세는 또 한국에 비해서도 그렇게 높은 것 같진 않아요. 옛날에는 훨씬 높았지만 지금 한국이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높진 않은 것 같아요.